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8일 로체 시스템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의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로체 시스템즈가 시장에서 조금 부각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부분에 앞서서 현재 주요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현재 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곧 주가의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이 후반부에 참조사항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관련된 내용, 투자에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디스플레이랑 현재 업황 분위기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 데이터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업계 동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매달 초 때 전달 데이터들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이제 묘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전방 산업 수요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메모리 수출 호조고 발생을 하고 있고 메모리 고정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AI 관련해서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 부분이 결국에 AI 향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HBM 같은 경우는 D램을 나타내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하는 저장 중심의 그런 하드웨어 구성으로 해서 이 SSD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AI 부분을 연산, 학습, 추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데이터들을 결국에 필요한 정보들은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저장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SSD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들이 더욱 수요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AI 향으로 해서 뭐 서버나 D램, HBM의 D램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데이터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메모리에 대해서 수출 금액이랑 증감률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4월 달부터 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표시된 숫자가 수출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4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 4월가 얼마만큼 증감이 되었느냐 요 자료라고 보시면 될 텐데 99%, 5월 달에는 101%, 이렇게 좀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6월에는 85% 소폭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절대적인 수출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58억 달러, 69억 달러, 그 다음에 88억 달러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OLED 폴더블 폰, 그다음에 이제 LCD 차량용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로 수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특히 조금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 OLED랑 LCD 쪽으로 해서 30%, 12% 정도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전방 산업 분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키움증권 레포트 자료를 하나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반도체 부문이 이끄는 같은 경우는 이제 메슨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죠. 메슨 같은 경우는 중화권 중심의 고객사 투자 계획에 따라 이제 견고한 성장을 이어질 갈 것으로 판단이 되며 EFEM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1분기 반도체 매출 비중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부분도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리기판에선 최근에 TGV 장비들,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을 수직으로 뚫는 장비들의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상승을 했었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로체 시스템즈 장비 같은 경우는 GCM 장비라고 해서 파티클 이슈, 그러니까 끝에 뭐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뾰족하게 이런 나온 부분들을 좀 커팅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파티클 부분도 나중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양산이 진행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분명히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그 당시 되었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관련된 장비들의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거고, 아직까지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TGV 장비들로만 조금 이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재료가 있으니 나중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향후에 또 숨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CM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또 정리를 해서 관련된 영상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한번 반등 모습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온 상태인 거고, 여기 위에 초록색 선이 장기 이평선이 241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4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돌파를 시도를 한 다음에 지금 다시 241선 아래 정도 있는데, 보통 한 세 번, 네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한 뒤에 241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주가와 많이 근접을 했을 때, 이격도가 줄어들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돌파할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되었을 때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돌파하면 거래량 동반하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지난번처럼 다시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으니 이번 상승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찐 상승이 나오려면 지난번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면서 뭐 최소한 500만 주 이상 정도 거래량 동반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 정도 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으로는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지지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층층이 지지 라인 구간을 좀 살펴보면서 전저점 구간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인지, 그리고 241선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로체 시스템즈 관련된 주가 변동폭이 있거나 또 관련된 소식 있으면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